면역학, 큐비 면역학, 대한미생물학회에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서서 하신 분을 보면 펀터, 스트란포드, 존스, 오웬, 이런 분들이 이뮤놀로지, 면역학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옮기셨군요. 면역계는 외부 이물질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항체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에를리히의 엽사슬설 이렇게 모식도가 이렇게 면역 이렇게 들어올 때 세포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수용체들 혹은 엽사슬들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기능적이어서 만약 하나의 항원이 이와 같은 세포를 만나게 되어 이 엽사슬들 중의 하나와 잘 결합하면 그 수용체의 합성이 유발되어 수용체들이 유리된다. 수용체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인데요. 하나만 결합이 되면은 딱 접촉이 되면 떨어져 나가 버린다. 면역계는 왜 이물질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초기 면역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특정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의 특이성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1900년 무르파스테르 연구소의 보대는 서로 다른 종에서 얻은 적혈구를 항원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서 비감염성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적혈구를 접종받은 동물의 혈청이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어서 란트슈타이너가 어떤 유기 화합물을 접종하더라도 접종한 화합물에 대한 특이한 항체가 생성됨을 관찰하였다. 즉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도 거의 무한정으로 특이하게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항체가 분자의 사소한까지도 구별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초기에 이 특이성에 대한 두 개의 설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는 선택설이고 하나는 지시설이다. 선택설을 주장한 학자는 1900년 에를리히, 그는 혈청 내의 항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혈액 안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다양한 엽사슬 수용체를 분배하게 된다. 버네트, 여르너 및 탈마지의 새로운 실험 결과 보강되어 클론 선택설로 발전되었다. 이 학설은 그 후로 더 잘 다듬어져서 현재의 현대 면역학의 기반을 이루는 학설로 인정받았는데 이 학설은 각 B림프구 혹은 T림프구 각 세포는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인 세포막 수용체를 수많이 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용체의 항원이 결합하면 그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분열 증식하여 동일한 면역학적 특이성을 지닌 많은 세포를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클론이라고 한다. 많은 세포들이 면역계 체액성, 세포성, 면역의 개요를 보면 외부 단백질 또는 감염원이 척추동물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 세포 매개 반응 이렇게 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을 하는 B림프구를 통해서 B림프구 수용체가 이렇게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체가 항원 제거, 항원 선택에 의해서 활성화된 B림프구의 항체 분석이다.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한다. 그리고 세포 매개 T림프구는 T림프구 수용체가 항원이 들어오면 플러스하면 자 활성화된 T림프구는 이렇게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 같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항원이 들어올 때 감염 세포를 죽여버린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전이 있군요. 면역에서 클론 선택의 기본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B세포는 외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여 그것을 파괴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T림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는 TCR을 이용해서 항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대면하는 항원에 의해서 한 번 선택되면 수용성 물질들을 분비하거나
감염된 숙주세포들을 파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진다. 포유동물의 면역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개념은 오늘날 백신이나 감염이 어떻게 면역을 유도하는가에 대하여 분자세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 크기 및 화학적 구조를 가진 수많은 종류의 침입자들에 대하여 인체를 보호하도록 면역세포와 수용성 복합체가 존재한다. 다음은 면역계에 도전하는 여러 생명체들을 다루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병원체는 여러 모습으로 침입하여 자연 방어벽을 허물어 버린다. 다양하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면역 반응은 신체의 물리적인 방어선을 이물질인 생명체가 먼저 침입하여 신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는다. 피부나 점막이 확실한 장벽을 이루고 있다. 위액이나 자궁 분비 물 및 땀 등이 산성을 띠고 있는 것 또한 많은 생물체의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표면의 상피세포에 분비되는 수용성 항균 단백질은 병원체를 잡아들도록 한다. 이들 장벽의 중요성은 그들이 손상되었을 때에 분명히 나타난다. 동물이 물어뜯게 되면 광견병, 바이러스나 파상풍균이 침입한다. 또 곤충이 물면은 그 자리를 통해서 말라리아, 흑사병, 벼룩, 또 라임병 등과 같은 여러 질병들의 원인체가 침입할 수 있다. 보다 극적인 예로 화상을 들 수 있다. 화상 부위의 보호막인 피부가 없어지면 그래서 세균과 진균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상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핵심 개념은 병원체는 4가지 주요 범주, 바이러스, 세균, 진균류, 기생충로 분류되며 각 범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면역계에 의한 초기 반응은 병원체의 특성과 이 발생이 일어나는 환경에 의해 결정한다. 면역 반응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곧바로 준비된다. 면역계의 효과적인 방어는 병원체의 공격에 대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면역 반응에서 세포와 분자의 활성화는 각 병원체가 제시하는 특성과 숙주세포의 안쪽 또는 바깥쪽의 반응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저 가장 효과적인 면역 반응의 전략이 펼쳐지기 위해서 상이한 화학구조와 미세 환경의 영향 등이 면역계에 감지된다. 병원체의 인지 과정은 이 물질 생물체와 숙주세포에 발현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인체를 감염 일으키는 병원체의 주요 분류 프로그램 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급성 회복수염, 로타바이러스는 천연두, 면역결핍, 홍역, 인플루엔자, 리노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그래서 천연두, 후천성, 홍역, 독감, 절혈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바이러스는 세균으로서는 좀 크죠. 세균은 결핵균, 백일균, 콜레라균, 보릴라, 항색 고달균, 폐혈증, 결핵, 백일해, 콜라, 라임병, 임질, 세균성 뇌수막 이런 것이 있네요. 라임 같은 이 벼룩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 진균류는 뭐냐? 칸디다균, 체부백선, 크립토, 아스페로질루스, 푸르미카토스, 블라스토미세스, 더마티티디스, 칸디다증, 백선, 크립코, 뇌수막염, 아스페르길루, 블라스토마, 마이세스증, 그래서 진균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생충에는 말라리아 원증, 컨시라, 이질 아메바, 만선, 판크로, 사상충, 말라리아, 리슈, 아메바, 주흡충병, 림프 사상충증, 이 기생충도 이렇게 많군요. 이렇게 바이러스는 유아에게 설사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세균은 마이코박테리아 폐기력을 일으키고, 진균은 사람 피부를 통해서 곰팡이 질병을 일으키고, 기생충은 사상충 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충증을 앓고 있다. 포식세포 노란색들을 이런 공격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리간드가 수용체에 붙게 되면 면역 반응이 세포 혹은 세포 외신호 전달계를 통해서 작동되어 결국 병원체를 인지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반응의 정점은 병원체를 인지하여 삼켜 죽이는 복잡한 세포의 시스템, 세포성 면역과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인지하고 파괴를 조절하는 수용성 단백질 체액성 면역이다. 면역 반응의 특성은 연관된 인지 분자의 수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모든 바이러스는 세포 내 기생충물에 그들의 생활사의 대부분은 숙주 세포 내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병원체의 표면 인지와 더불어 감염된 숙주 세포를 식별하는 것이다. 즉 어떤 면역 세포들은 감염된 후에 일어나는 숙주 세포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포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세포들, 특히 세포성 면역 반응에서 싸움을 담당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에 세포 내부에 위치한 인지 분자들은 반응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세포 내 수용체들은 세포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에 부착하여 세포로 하여금 침입자의 출현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작동한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 이 병원체를 진정으로 제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비록 이 방법은 정상 기능에 비해서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런 희생은 개체 자체를 위해서는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 면역 결핍을 초래하는 HIV는 T 림프구의 한 유형인 조력 T 림프구에 감염한다. 이 세포들은 B 림프구들을 포함한 다른 면역 세포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면역 반응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세포들의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면역 반응 조절을 못하므로 감염에 대한 방어에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면역 결핍이 일어나 기회 감염이 발생되어 환자가 죽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비슷하지만 면역 기전은 진균 대부분의 세균 및 일부 기생충과 같은 세포 외 병원체들의 인지도 매개한다. 이들은 세포 밖 공간에 존재하므로 세포막이나 수용성 인지 분자들이 인지한다. 이 경우에 B림프가 여기에서 분비된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항체는 B림프가 도달할 수 없는 좁은 신체 공간에 접근하여 병원체를 인지한다. 크기가 큰 기생충들은 포식세포가 잡아먹어 제거하기는 너무나 크다. 이런 경우에 면역세포들은 기생충의 세포 독성 물질을 주입하거나 뱉어내게 하는 더 나은 전략을 구사하게 한다. 복잡한 포유동물의 면역 반응을 보면 모든 병원체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역 경로들은 구조나 기능상에 서로 중복되면서 기능을 수행한다. 핵심 개념은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 이물질을 인지하는 수용체는 유발 인자를 분리하여 이후에 면역 반응이 조절되도록 도와준다. 바이러스로 감염된 숙주세포를 죽이는 독성세포 T세포, 다른 면역세포를 돕는 조력 T세포, 세포 외부의 감염과 싸우기 위해서 B세포에서 분비되는 항체 등 다양한 종류의 병원체에 특화된 면역 반응의 경로가 있다. 병원체 인지 분자들은 유전자 해독이나 DNA 재배열에 의해서 생성된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병원체는 포유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분자들이다.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은 모두 병원체들에서 보이는 이물질들을 총칭한 이름이다. 자, 이러한 반응의 결과로 병원체들은 조기에 분리하거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후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 과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 이상 바이러스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 있는 숙주와 병원체의 상호작용은 서로 무기 경쟁을 방불케 한다. 숙주의 PRR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나 병원체들은 빠른 속도로 증식하며 DNA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복제하면서 변형함으로써 숙주의 인지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숙주 면역기도 복잡하지 않은 매우 영리한 방어능으로 이에 대처한다. 즉 어떤 인지분자들은 인지분자 수용체들은 무작위로 발현하여 다양성 있는 수용체를 생성한다. 이는 B림프구와 T림프구들의 수용체 생성에 이용이 되고 있으며 결과로 B림프구, T림프구들 세포 하나하나는 하나의 독특한 인지 분자를 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 어떤 출현 가능 항원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는 B림프구와 T림프구 집단이 형성된다. 이러한 능력은 각각의 B림프구 혹은 T림프구의 항원 수용체들을 만드는 유전체의 DNA가 재배를 되고 편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병원체들이 잦은 변형을 일으키는 DNA 복제에 대하여 이 면역 수용체 시스템은 면역체의
반응하는 인지 분자들을 생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B세포와 T세포는 각 개체의 독특한 표면 수용체를 만들게 되지만 세세한 특징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유전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PRR과는 대조적이다. 항원 수용체들을 만드는 유전체 DNA가 재배열과 편집으로 염색체의 질단과 접합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DNA에 반응해서 많은 B와 T 림프구들이 발생 중에 죽거나 또 품질 검사 과정에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T 림프구 흉선,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일어나며 이 기간을 1차 림프 기간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세포들은 체내에서 선언하다가 특이적으로 인지하는 항원과 결합하여 선택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증식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수용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T와 B 림프의 다양성 생성 클론, 다양성 줄기세포가 다양성의 생성, 클론 선택과 증식, 항원이 있으면 그래서 T와 B 림프구의 다양성의 생성과 클론 선택, 항원이 없을 때 1차 림프 기간 B 림프구는 골수이며 T 림프는 가슴샘에서 발생하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의 성숙은 각 세포가 하나의 항원에만 특이적인 결합하는 표면 수용체를 많이 발현하여 하나의 항원 특이성을 가진 세포를 생성한다. B 림프구들의 1, 2, 3, 4 여러 클론들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다. 이런 성숙기 중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세포는 신체의 순환 혈액에 들어와서 당하는 세포들이 특이 항원과 만나게 되면 그 클론의 선택이 이루어져서 2번 또는 분홍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쭉 나와서 많은 세포들로 분열과 분해를 일으켜 항원을 파괴한다. 이 중에 일부의 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할하여 다음에 같은 항원이 들어올 때 작용한다. B림프구는 수용체에 분비되는 형태인 항체를 분비하는데 이는 활성화시킨 항원에 대하여 반응성을 지닌다. 유사한 과정이 T림프구 집단에서도 일어나서 결국 기억 T림프구 클론과 작동 T림프구 클론이 형성되게 된다. 작동 T림프구 클론들에는 적응 면역의 발달을 돕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활성화된 T림프구에 감염된 숙주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세포독성 T림프구가 포함된다.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렇게 클론이 많이 생겨져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제거한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T세포 수용체 TCR이라고 하나 분비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DNA 이렇게 핵심 개념은 초기 면역 반응은 보통 PAMPS를 인지하는 보존된 인지분자 PRR에 의존하며 이것이 유전된다. 또 초기 면역 반응 이후에 DNA 재배열을 통해서 무작위로 생성된 T와 또 B세포 수용체가 항원 특이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되는 것과 유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면역세포가 작용을 하네요. 자, 면역 관용은 면역계의 숙주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항원 인지 수용체의 무작위 생성으로 어떤 수용체들은 심지어 숙주 분자를 인지하여 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면역계가 자기 조직을 인지하여 손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면역계는 자기 비자기 식구에 의존하여 면역 관용이라고 불리는 면역 반응의 하나의 특성을 나타낸다. 번외선 일생의 어느 시점이 비자기적인 항원에 노출되면 훗날의 면역계는 그 항원을 무시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매더워는 후에 이 학설을 증명하였다. 그는 마우스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항원에 노출되면 이 마우스는 출생성장하여서도 그 항원에 대하여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는 관령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1960년대에 이를 밝힌 버네과 매더워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관용, 면역 관용은 면역계의 숙주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면역계의 숙주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관용을 통해서 관용이 성립되려면
분화하는 B 및 T 림프구에 존재하는 항원 수용체들이 숙주 조직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무작위적으로 형성된 수용체들은 만들어진 직후에 숙주에 해를 주는 수용체를 발현하는 세포들은 전부 파괴되거나 억제되어야 관용이 생긴다. 관용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숙주는 자기와 비자기 사이에 있는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어떻게 자기 항원의 관용이 실제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위험 가설이다. 데인저 시오리. 미국 국립보건원의 폴리 매칭거가 주장한 이 가설은 면역계가 새로 만나는 물질에 대하여 자기인과 비자기인가를 구별하기보다는 숙주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 분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포의 죽음은 자연적인 항상성 과정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손상이나 감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생체에 매일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의 일부이며 찌꺼기를 치우는 반응만 필요할 뿐이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두 경우는 세포 내용물의 유리, 세포 스트레스, 단백질의 발현 또는 병원체 특이적 산물로 위험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숙주 세포에서 방출되는 위험 관련 화합물은 숙주의 PRR 인지 분자들과 결합하여 면역 세포가 관여하게 한다. 즉 위험 세포가 없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잘못되어 위험 분자가 노출되면 자기 분자라고 해도 관용이 깨진다. 실제로 위험 감염 요인에 대한 면역과 자가 면역, 숙주 분자에 대한 면역 반응의 발달을 놓고 볼 때 이 이론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확실한 것은 관용의 생성과 유지의 실패는 아주 심각한 임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자기에 대한 관용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예로는 암세포들이 자기 구조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있어서 면역체가 암세포를 대항하지 않아 암이 발병하는 것이다. 관용이 없어지면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자가 면역 질환. 관용이 없어지면은 조직에 대한 면역 반응을 금지하는 자기 관용 현상은 자기 분자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나 수용체의 제거 또는 억제를 통해 유지된다. 숙주세포 사멸이 안전하게 일어날 때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포 사멸이 손상 또는 위험 관련 신호를 동반할 때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 자기 관용이 사라진다. 이렇게 면역 반응은 선천적인 면역과 적응 면역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두 개의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PRR 수용체는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PAMP에서 반영할 때 신속 간편하게 대응한다. 병원체를 빨리 인지하고 포식하거나 파괴하여 끝낸다. 선천 면역에는 보호체라고 하는 혈청 단백질을 포함한다. 보호체는 병원체가 연관된 구조에 부착하여 파괴하는 일련의 연속작용을 시작한다. 이런 매우 효과적인 첫 번째 방어선에서 병원체가 자리 잡은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 내로 들어온 지 수시간 내에 제거시킨다. 선천 면역계가 감염체를 인지하는 데 매우 빨라 수초 만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특이적이지 않아 외부 항원들의 미세한 차이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적응 면역은 미묘한 항원 분자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는 B 및 T 림프구에 의해서 수행되며 반응이 시작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훨씬 항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다. 전형적으로 신체의 방어 기전이 무너져 병원체에 처음 노출된 후에 5, 6일 동안의 병원체에 대한 적응 면역 반응이 지속되어 감염이 회복되어 접어든다. 적응 면역이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완전한 수용체를 소유한 세포의 수가 아주 적기 때문인데 이 수용체는 항원 특이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져서 B 및 T 림프구 표면에 있다. 적응 면역이 천천히 진행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선천 면역계가 먼저 항원을 인지하고 이후에 분리된 항원을 적응 면역계가 인지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항원과 만난 B 및 T 림프구들은 항원 특이성과 선택 이론에 따라 선택되고 분열한다. 비록 느리지만 일단 B 및 T 림프가 선택되면 재빠르게 전력을 구사하여 감염의 진행을 확실히 방어한다. 핵심 개념은
척추동물의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선천 반응은 물려받은 인지 분자 및 포식 세포를 사용하여 신속하지만 병원치에 덜 특이적이다. 적응 반응은 느리지만은 병원체에 매우 특이적이며 B세포와 T세포의 무작위로 만들어진 수용체에 의존적이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은 협동적으로 작용하며 선천 면역 반응의 활성은 차후의 적응 면역 경로를 자극하고 지시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생성한다.